승부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분석 1번부터 7번 경기 7경기는 전체 공개로 8번부터 14번 경기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2부 분석까지 빠짐없이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남 대 경남 경기입니다.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변픽으로 과감하게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4회차 전남 대 인천 경기 전남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키면서 최대 이변 적중이 됐는데,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부상 중이었던 선수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전남 특유의 공수 밸런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하남 선수가 최전방에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활약을 하고 있고, 올 시즌 경남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전남의 하남 선수가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남전을 앞두고 하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전남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남의 용병 원투펀치인 알베르티와 발디비아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남 특유의 공수 밸런스가 살아나고 있고, 다만 전남이 K리그2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월달에 첫 맞대결 경남 원정을 떠나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었고, 최근에 경남 상대로는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은근히 경남과의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중인데, 그래도 4연패 뒤에 직전 안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래도 승점 1점은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용병자원인 브루노 코스타 선수가 이 안산전에서 페널티킥으로 데뷔골을 신고를 했고, 확실히 중원에서 이 브루노 코스타 포르투갈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경남의 새로운 용병자원인 브루노 코스타 그리고 마세도, 안양 출신의 용병 공격수 단레이 선수까지 추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단레이, 브루노 코스타, 마세도, 용병 3총사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경남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용병 자원들이 그래도 잘 수혈이 됐지만 여전히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고, 특히나 이 K리그2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전남이 앞선다는 점에서 그래도 전남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1차전 맞대결 내용 자체가 2대2 무승부로 상당히 팽팽했고, 이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용병 자원들의 이 퀄리티에 의해서 경기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경남이 지금 브루노 코스타와 마세도, 이 포르투 출신의 두 용병 자원과 더불어서 K리그 경험이 풍부한 단레이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남이 용병 자원들이 날뛴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번 경기는 그래도 공수 밸런스에서 앞서는 전남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부산 대 성남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가 직전 김포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리그 3경기 2무 1패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의 용병 자원인 패신 선수와 곤잘로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특히나 곤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이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 5월 1차전 성남과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이 부산이고,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최다 무자비 2위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이상하게 원정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홈발이 그리 세지 않는 약점까지 있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 역시 직전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성남 역시 부산과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고 K리그2에서 득점이 세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도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전방에 용병자원 후이즈 선수가 있지만 이 후이즈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K리그 경험이 풍부한 레안드로 선수를 영입을 한 성남이기 때문에 이 레안드로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산과 마찬가지로 성남 역시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무승부가 7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골 결정력 난조와 더불어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와 더불어서 1대1이나 0대0 또다시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세 번째로 적지만 실점이 지금 K리그2에서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산의 용병자원들의 부진과 더불어서 골 결정력 난조를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K리그2에서 무득점 경기가 성남이 7번, 부산이 6번으로 상당히 많은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액면가로는 수원 삼성의 단통 승리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최근에 충북 청주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역시 3대3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 이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직전 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나 3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는 충북 청주이고 이 3경기 상대가 부산, 전남, 이랜드 2부 리그 상위권 팀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 삼성과의 1차전 맞대결 3대3 무승부 저력을 이번에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충북 청주의 공격 원투펀치인 용병자원 페드로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 가브리엘 선수가 직전 이랜드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충북 청주의 페드로와 가브리엘이 올 시즌 수원 삼성과의 1차전 맞대결 3대3 무승부 당시에 나란히 한 골씩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는 충북 청주의 페드로 선수와 가브리엘 선수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길식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 전까지는 최상현 감독 대행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이 최상현 감독 대행체제에서 최근에 충북 청주가 무패 행진을 일궈낸 것이기 때문에 이 최상현 감독 대행이 또다시 수원 삼성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수원 삼성은 반대로 득점이 40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면서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수원 삼성이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3번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 승리로 가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통계만 보시더라도 점유율 50대 50, 슈팅 숫자 16대 14, 스코어 3대3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충북 청주가 강팀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도깨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천안 대 화성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인데
최근에 양 팀의 기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베테랑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최전방에서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안이 이번 시즌 1차전 화성과의 맞대결에서 1대2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화성 상대로 3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이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직전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조금은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부천의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천안과 팽팽한 매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것은 화성이 제 아무리 1차전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화성의 원정 성적을 보시면 1승 1무 7패로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 증가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K리그2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화성도 최근 기세가 좋은 천안 상대로 무승부면 만족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오히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천안이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도 최근에 무패 행진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결과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부터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갑니다. 샬럿 대 뉴욕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부리그에 속한 팀들이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1승 1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샬럿이 공격력은 좋지만 확실히 수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꾸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샬럿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 경험이 많은 공격 자원들이 많은데 특히나 플레이메이커 팻비엘 선수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화려한 이 측면 공격수 윌프리드 자아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샬럿도 공격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샬럿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역습 한 방이 가장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홈발을 세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1무 9패로 상당히 처참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이지만 홈에서는 6승 1무 2패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홈팀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샬럿이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장신 공격수 아그예망 선수가 최근에 이적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그예망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이 빠꾸 없는 경기 결과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홈에서 8승 3패로 상당히 다부지지만 반대로 뉴욕시티는 원정에서 1승 4무 4패이기 때문에 확실히 뉴욕시티 역시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욕시티가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볼프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6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샬럿의 수비 약점을 고려한다면 뉴욕시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샬럿의 최대 강점이 바로 카운터 어택, 역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S에서 샬럿이 역습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전체 54.1%로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뉴욕시티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점유축구를 하는 가운데 샬럿도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공격을 취하기 용이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샬럿의 역습 강점이 통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뉴욕시티가 점유율은 높지만 역습 실점이 2골로
역습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샬럿이 역습이 통하지 않는다면 뉴욕시티의 점유축구에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샬럿이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는 점, 무승부가 가장 적다는 점,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신시내티 대 콜럼크루 빅매치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부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최근에 상성적으로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은 1대1 무승부였고, 최근에 콜럼크루 상대로 신시내티가 4경기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콜럼크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평균 점유율이 무려 60.1%로 전체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 라인 자체도 상당히 높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축구를 하는 콜럼크루이고, 반대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자체가 평균 점유율을 50%대로 유지를 하면서 압박 축구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축구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성이 상당히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콜럼크루가 경기 내용을 주도하는 가운데 신시내티가 역습을 취하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공격 쪽에서 믿을 수 있는 원투 펀치가 있는데, 바로 신시내티의 플레이메이커 에반데르 선수와 공격수 덴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에반데르가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10경기에서 무려 6골 6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신시내티의 에반데르이고, 최전방에서 덴키 선수 역시 9경기에서 6골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마냥 수비를 하는 팀은 아니고,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는 이 에반데르와 덴키 선수의 결정력, 콤비 플레이로 확실한 득점 루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콜럼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것이 경기 내용 상당히 많이 주도를 하면서 공격 기회도 많이 창출을 하지만 그 내용에 비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서 무승부가 8번, 동부리그 최다 무자비 1등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무승부 양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직전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콜럼크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도 제가 말씀드린 경기 내용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스코어였는데 콜럼크루가 무려 홈에서 점유율을 68%, 70%가량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콜럼크루가 2.87 대 0.87로 공격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콜럼크루가 훨씬 더 좋았지만 스코어 자체가 1대 1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콜럼크루가 경기는 주도하지만 확실히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양상이 양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럼크루가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 축구를 구사를 한다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럼크루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3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신시내티는 콜럼크루와 다르게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습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5골로 4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콜럼크루가 원정팀이 이지만 콜럼크루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 특히나 전방 압박을 세게 가할 경우에는 신시내티의 에반데르와 덴키를 앞세운 강력한 역습 한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콜럼크루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신시내티도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신시내티가 7실점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신시내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콜럼 크루 같은 경우에는 정지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보다는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오픈 플레이 득점이 많은 팀이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신시내티 입장으로서는 콜럼 크루의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최근에 신시내티가 콜럼 크루에게 패배가 없는 흐름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콜럼 크루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6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올랜도 시티 대 CF 몽레알 몬트리올 임팩트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올랜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무승부 이변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달 첫 맞대결이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올랜도 자체가 무승부가 동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올랜도가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이 페루 대표팀 골키퍼이자 주전 골키퍼인 갈라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MLS에서 잔뼈가 굵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올랜도에 이 갈라세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골키퍼 갈라세 선수뿐만 아니라 올랜도의 핵심 중앙 수비수 얀슨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랜도가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상당히 강점인데 최다 득점 2등 동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올랜도의 측면 공격수 파샬리치 선수와 공격수 오제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올랜도가 앞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몽레알 역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191cm의 장신 공격수인 몽레알의 오우수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데,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 주중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몽레알의 오우수라는 장신 공격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이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0대0 무승부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도 이 몽레알이 경기 내용 자체가 이 올랜도에게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MLS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8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 올랜도의 주전 골키퍼 갈라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갈라세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올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0대0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이 올랜도가 몽레알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 경기 결정이 되는 이 갈라세라는 골키퍼가 선방을 6개나 기록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올랜도의 골문에서 갈라세 선수가 결정이 되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랜도가 득점이 동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이 빅찬스 미스, 큰 기회 놓친 횟수가 48번으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올랜도가 골 결정력이 좋은 날에는 대량 득점이 나오지만 은근히 빅찬스 미스 횟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다소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상당히 좋지 못한데, 특히나 이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리그에서 40실점으로 실점이 가장 많고 득점은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몽레알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몽레알이 역습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올랜도가 역습 득점이 3골로 무난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양팀의 평균 점유율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레알이 48.4%, 올랜도가 48.6%로 올랜도는 상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올랜도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인 48%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유율,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올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점유적인 구도 속에서 오히려 올랜도의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성적인 불리함이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몽레알이 동부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이지만 이 몽레알의 191cm의 장신 공격수, 헤딩 뚝배기가 굉장히 좋은 이 오우수라는 공격수가 주중 FA컵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몽레알의 이 오우수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이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랜도의 핵심 골키퍼 갈라세와 중앙수비수 얀슨의 경고 누적, 그리고 몽레알의 핵심 공격수 오우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 이 올랜도가 무승부가 동부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45회차 현미경무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현미경무석 2부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무석 2부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